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혜숙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에 흔히 하는 질문 세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각자의 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하는 것이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소송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는 담당하신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송 중에 흔히 하는 질문 7번째를 해볼까요?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이거 받아야 돼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받으셔야죠. 받는 것 뿐이겠습니까? 먼저 화해 문자나 전화를 하셔야죠. 하지만 양쪽이 다 이혼하겠다는 의견이 명확할 때 이 문자나 전화를 받아야 하는가? 또 흔히 아예 이렇게 차단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책 사유가 명확해요. 상대방이 외도를 했어. 그래서 더 이상 뭐 증거로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자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로서 그 사유 중에 일이죠. 으뜸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유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고 저쪽에서 뭐 협박성, 회유성 이런 문자나 전화 오는 걸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차단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라든가 아니면 유책 사유가 비등비등해서 어느 쪽 사유로 이혼 판결이 나기가 좀 어렵다. 나더라도 내가 불리할 수도 있다. 내지는 견주기 어렵다라고 하면 문자나 일단 전화를 받아두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받되 주의할 점은 상대가 뭐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회유를 한다고 할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묵묵부답. 일단 그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가리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이들에 대한 근황을 물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고 있는지 언제 무슨 행사가 있는데 내가 가도 되는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녀들에 대해서 면접 교섭권을 방해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양육권을 지정받을 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한 안부 문자 전화 이런 거는 응대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뭐 어차피 이혼하실 건데요. 근데 만약에 증거가 명확치 않을 경우는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오는 문자를 막 보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저기 회사에서 저기 탈세한 거 내가 보수할 거야. 내지는 당신 회사 돈 횡령한 거 내가 대표한테 뭐 어쩌게 할 거야. 내지는 당신 나한테 재산분할 이만큼 안 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회사 앞에 가서 피켓 드릴 거야. 이런 것들 문자를 저장해 놓으셨다가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받아두시되 대응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역으로 반대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도 1월에 시댁에 갔을 때 당신 나 문 앞에서 주먹으로 퍽 쳐갖고 내가 병원에도 갔었잖아. 멍이 이만큼 들었었잖아. 이렇게 물어오는 거. 또는 우리야 5년 동안 섹스리스 부부로 살았잖아. 섹스 전혀 없었잖아.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당신하고 한 집에서 각방 쓰면서 남남처럼 살은 지 벌써 몇 년 됐잖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때 시댁에 갔을 때 내가 언제 때렸어? 당신이 오히려 난동 부려서 내가 아버님한테 심하게 해서 잠깐 팔 잡은 것 뿐이지.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스리스 부부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관계 한 지 3년 넘었잖아. 이런 질문이 오면 무슨 얘기야? 그때 내가 당신하고 분위기 잡고 생일날 내가 선물하면서 부부관계 한번 하자 그랬더니 당신을 나한테 5분도 못 버티니 이렇게 모욕을 줬었잖아. 그 다음부터 내가 안 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 당신도 나한테 뭐 하자는 적극적인 액션 없었잖아. 이렇게 정말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섹스리스 부부를 몰리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을 안 했다 이런 문자가 오면은 나야 늘 말을 했지. 하지만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시비 걸고 싸우자고 드니까 내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지 당신이 대화 걸거나 말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답변했잖아.
이렇게 정확히 문자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상대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를 몰릴 수 있다.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 문자 메시지는 경우의 수를 따라서 구분하실 때 아이의 안부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줘라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걸려오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달라,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가려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협박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만 해서 증거로 사용해달라.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가요? 라는 부분에 질문이 많은데, 가장 형사고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폭행이죠. 특히 이제 어딜 다쳤을 때 상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웬만한 폭행을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2주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해로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 또 하나가 배우자가요, 내 핸드폰의 비밀번호 패턴을 임의대로 풀어서 봤어요, 메일을 몰래 들어와서 봤어요, 이거 증거로 사용했어요, 이거 형사고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도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형사사건은 하지 말고 이혼해서 재산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제 고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형사사건화 돼서 그게 결과가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난다. 예를 들면 폭언폭행과 관련해서 형사사건화 돼서 벌금이 나오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제 넘어가서 수강명령이라든가 뭐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진다라고 하면 사실 상대 배우자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형사고소는 이제 불가피하죠. 저희가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배우자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위협적인 태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형사고소를 해서 저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형사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형사고소를 권하고요. 만약에 폭언이나 폭행 같이 신체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뭐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든가 메일을 열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될 수 있으면 형사고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봤다라고 하면 요즘 부부간이라도 이제 처벌이 되니까 최하 뭐 벌금은 나올 테니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모든 고소는 고소인이 먼저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경찰서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게 내가 고소를 당했든 고소를 했든 거기에 출석해서 뭔가 조사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홧김에 확 가서 했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아이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애들 아빠인데 그런 후회를 좀 하시거든요. 보통은 하세요. 근데 뭐 사실 친고죄가 아닌 이상은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후회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제가 고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서면에 이제 적시를 해서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는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대가 처벌만 되는 그 고소 말고요,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고소나 신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머님이 사셨는데 남편 명의로 해놨어요 라는 명의신탁, 친정엄마가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놨어요 라는 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요 저를 직원으로 등록해갖고 탈세했어요, 이런 거 신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이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그 하청업자에서 뇌물 받은 거 제가 아는데 그 대표한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잘리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데미지가 있죠. 상대방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뇌물이면 징역형을 받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감정적인 보복 차원에서는 가장 크죠 그게. 하지만 두 분이 헤어지고 자녀가 없으면 또 몰라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육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자를 전과자를 만들어서 탈세범을 만들어서 그 세금 추징이 돼서 정말 빈털터리를 만들어 놨을 때 나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녀한테 뭐가 좋습니까? 빈털터리 아빠 엄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별개로 이거를 굳이 고소고발하거나 탄원하거나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실 때 상대가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사람 사서 죽이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참 말뿐이지 그만큼 화가 난 거지. 그러면은 탈세로 신고해서 정말 추징돼서 전 재산 다 날라가면 제가 재산 분할도 못 받죠. 위자료도 못 받죠. 아이 학비도 못 받죠. 뭘 얻고 뭘 잃은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요. 남편을 전과자를 만들어서 다시 취업도 못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살아야 될 남편분이, 아내분이 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거든요. 네가 신고만 안 했어도 나 이렇게 안 돼서 평생 저주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축복해서 잘 되라 기혼해도 잘 되기 힘든 판에 평생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되는 일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 누굴 매장시켜 놨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라면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의 부모잖아요. 그 사람을 열악해 해놓으면 내 아이들은 영원히 루저로 살잖아요. 그죠? 급빈 상태에서 지금 소도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디디고 일어난다는데 내 아이를 바닥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까지 잔인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말립니다. 자, 오늘 3가지 흔히 하는 질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구체적인 사정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하신 변호사님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